네, 오늘 또 심각한 인물을 또 한 명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이 양반 너무 기억이 나요. 예. 네, 송두율 하면 무슨 내재적 접근부터 시작해서 예. 하여간 교수로서도 꽤 명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명성이라기보다는 네. 허명이. 허명. 예. 아니 근데 그 뭐 김철수다. 예. 김철수가 그 조선노동당 서열로도 20위권 내에 예. 있는 김철수가 바로 송두율이다. 예. 국정원에서 그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예. 아니라고 막 근데 그렇게 또 강력하게 부인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요. 아, 이게 왜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 노동당 간첩 그 서열 22라는 사실이 네, 우리 그 국가기관이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네. 이건 제가 뭐 이 전직 그 국정원한테 들으신 직접 들은 얘기죠. 얘기입니다. 우리 요원들이 음, 목숨을 걸고 네. 동베를린에 있는 그 북한 그 노동당 거기를 뭐 저 지부라든지 뭐 침투를 아니면 했어요. 대사관이든지. 예. 그래가지고 네. 하드디스크를 아예 한 개를 업어가지고 나왔어요. 음, 그 안에서 나온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정보사 예, 그 군무원이 예, 중국 사람한테 포섭돼 가지고 돈 받고 그거 넘겼는데 거기에 그 블랙 요원들 명단 있었던 거 그런 거랑 비슷한. 예. 똑같은 거죠 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을 못하는 거죠. 그쪽 내부 문서를 딱 들이밀면서 그렇습니다. 너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임동원 씨가 네. 그 원래 국정원장하고 통일부 장관을 할 때 네. 국회에 출석을 해서 질문을 했더니 네. 송두율은 그 노동당 서열 22 김철수가 맞다. 맞는 걸로 우리는 확인하고 있고 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교수 겸 간첩 네. 이중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참 많은 그 이상한 사람들을 이 코너를 통해서 네. 그 이제 이 고발을 했는데 네. 이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간첩으로 드러난 사람을 우리나라 언론 학자 이따오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래. 존경한다고 하니 아니 그 저 간첩하면요 저는 예, 저 송두율하고 예, 이선실 예. 그리고 그 깐수 깐수 깐수는 뭐 이제 전향을 했으니까 아니 깐수는 너무 웃긴 게 아랍 사람으로 행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생긴 거 근데 진짜 아랍 사람처럼 생겼어. 예. 그 이선실 같은 경우는 네. 나중에 저희가 이 조총련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이 조총련을 통해서 일본으로 침투를 해서 네. 일본으로 가서 자기가 이 일본 제1교포로 이 위장을 해요. 네. 위장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네. 이거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그 거예요. 전력이 뭔지 알 수가 없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교포라고 하는데 뭐. 네. 조총련은 네. 북한 노동당 일본 지부입니다. 북한 노동자 일본 예, 지부죠. 예. 네. 이런 식이고 네. 그 송두율은 사실 이제 그 이 좀 복잡한 게 뭐냐면은 이 송두율이 나중에 그 70 몇 년도에 이 네. 독일 국적을 취득을 해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 됐어요. 예.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간첩으로 체포가 됐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독일 독일 국적을 사람이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국가보안법상의 잠입 탈출 음. 이거를 우리가 뭐 적용하기가 적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이전까지의 판례는 외국인이어도 잠입 탈출죄가 적용이 됐는데 네. 이 송두율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판례가 바뀌었어요. 네. 이런 아주 정말 복잡하면서도 이 웃기지도 않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을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언론과 학자와 정치인들이 존경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지금 제대로 된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네. 한때는 막 세계적 석학이라고 막 했던 것 같아요. 네, 송두율을. 또 뭐 무슨 뭐 네. 경계인이니? 네. 경계인이가 또 뭐예요? 아니 그 독일 예. 어디 무슨 대학교에서 뭐 교수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양반은 뭐 리영이라든지 네. 백낙청이라든지 뭐 한완상, 강만길, 서중석 이런 사람하고 같이 아주 한국의 청년들의 이 두뇌를 아주 붉게 물들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또 더 웃기는 거는 이 간첩 출신이 음. 국내 아주 여러 잡지, 언론 매체 주요 필진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네. 필자로 활동을 해요. 그 내재 접근론인지 뭔지 그게 예. 송두율 창작품 아닌가요? 그런데 이 내재적 접근론의 이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이 핵심은 사실은 그 독일 교수 루츠 교수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아. 루츠라는 사람이 쓴 거를 가져다가 가져다가- 자기 걸로 만들어놨구나.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루츠 교수는 네. 동독을 내재적 접근법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북한에다가 대입을 한 가져다가지고. 거예요. 예.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나중에 이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음. 슈타지 문서에 의해서 그 루츠 교수가 동독 간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게 사실 말이 예. 멋있어서 그렇지 예. 그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북한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북한 입장에서 예. 생각하면서 어떻게 북한을 비판해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무슨 네. 놈의 세습이 있냐 그런데 네. 북한 체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나름대로 가능하다. 세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된 네. 거야. 그걸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비판해? 비판할 수가 없지. 그다음에 뭐 북한의 비판이라는 게 객관적 시각에서 해야 비판인 거지. 강제 수용소를 운영한다. 네. 북한은 그러한 특수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강제 수용소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북한을 싸고 놀 때는 네. 내재적 접근법을 사용하는데 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인권을 탄압할 때는 또 외재적 접근법을 통해서 국제 보편적 시각에 하면 이거는 독재 아니냐 이제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빠진 인간들이에요. 이게. 아니 내재적 접근법으로 하면 유씨는 정말 비판할 이거-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당시 상황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뭐 박정희나 한국식 민주주의. 예, 네. 한국식 민주주의나 전두환이나 네. 뭐 이런 거는 아주 뭐 가혹하게 국제적 기준으로 네. 비판을 하고 북한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특수 사회고 여기는 주체 사상의 사회잖아. 네. 여기는 항일 빨치산들이 만든 국가잖아. 그래 여기는 얘네들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줘야 돼.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뭘 비판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런 거를 학설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사기 공갈을 친 사람이 네. 송두리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출간한 저서가 뭐 현대화 사상,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소련과 중국 뭐 이런 건데 이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재적 접근이라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쓴 책들입니다. 이게. 네. 자, 제가 볼 때 저 책들도 다 원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베꼈을 것 같아. 자, 네. 요 사진을 보세요. 지금 그 요 루츠 사진. 교수 얘기를 들으니까 예. 저는 내재적 접근이라는 거 송두율이 만든 건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그것도 베낀 거예요. 네. 루츠 교수가 만든 거를 갖다가 북한에다가 적용시킨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루츠 교수가 이 스타지 문서에서 간첩인 것처럼. 간첩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네. 독일에서는 내재적 접근법이 폐기가 됐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왕성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자, 요 사진이 바로 그 송두율이가 북한을 방문해서 네. 아주 자기가 존경에 맞지 않는 김일성과 함께. 이제 이 사진을 저 찍은 사진 거죠. 찍었다는 건 간첩이라는 거 입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문익환 목사를 기념을 해서 네. 늦봄 통일상이라는 걸 수상했어요. 그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름도 하여간 예. 늦봄 통일. 그 문익환 목사도 한번 자세히 소개해드릴 텐데 이 사람이 네. 왜 호를 늦봄이라고 썼냐면 네. 이 양반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네. 젊었을 때는 아주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깼구나. 예, 그래서 50대 후반에 네. 뒤늦게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 가지고 내가 뒤늦게 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나는 늦봄이다. 이렇게 이제 그 호를 진 거예요.
네. 북한 가서 김일성하고 포옹한 그 문익환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늦봄 통일상인데 그 상을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뭐 문익환이나 뭐 리영이나 뭐 다 그 같은 동네 사람이죠. 그 밥의 그 나물인 거죠. 예. 네. 그다음에 해외 한국학 학자의 대표 인사래요. 독일에 있었으니까. 네. 네. 그다음에 남북학자 공동 심포지움이 열렸다 하면은 송두율이 항상 항상 나가는 네.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주 복잡한 회오리에 휘말린 거는 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네. 이 사람은 이제 뭐 북한에 가가지고 공작 자금 받고 음. 북한에 자금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그 북한 그 인사기 때문에 한국에는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2003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아주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정부 그 산하기관입니다. 네. 거기에서 국가 예산으로 음. 송도율을 초청을 해서 귀국을 시켰어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지금 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하고의 교감이 아니면 네. 아니 이게 불온 그 분자가 음. 어떻게 정부 비용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귀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 이전 같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분명히 체포될 걸 알면서 네. 뭔가 이제 그 사전에 뭐 약속이 있었겠죠. 나 안심하고 들어와 뭐 그랬으니까 왔겠죠. 인대번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송두율 방안을 왜 한 거냐라고 이제 막 그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음. 해외 민주인사 초청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거고 네.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그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음. 초청 대상자가 된 이유는 이 사람이 민주화운동을 지원한 사람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이다. 아니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민주화운동을 지원했어요?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 실체가 간첩 활동이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네요.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네. 아니 근데 저기 또 맨날 나오는 함세웅, 예. 뭐 임재경, 박명철 저런 사람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걸 정했느냐? 그랬더니 네. 함세웅 신부,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네. 박명철 연세대 교수 등 8명의 선정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네. 이 선정 자문위원회가 이 사람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부 세금으로 당당히 초청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한국에다가 끼친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는 뭐 간첩 활동이에요. 그렇죠. 네. 간첩들이 그 간첩 활동을 예. 공식적으로 하면서도 별로 그 주목을 안 받을 수 있는 좋은 게 교수 아니면 기자인 것 같아요. 기자는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해도 기자니까. 기자니까 공식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해도 기자라고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난 기자입니다. 그런데 막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뭐 해도 기자라고. 기자 교수는 완전히 뭐 네. 금태 두르고 다니나 보죠. 아니 교수는 뭐 내가 학문적인 연구로 그렇게 한 거다. 그럼 뭘 할 거예요? 그 여기저기 언론에다 글 쓰면서 사상 전파를 하는데 학문적으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 송도율은 네. 아니, 정부에서 아니 목사까지. 정부에서 개런티를 하고 네. 또 세금으로 이제 초청을 하니까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이제 그 비행기 잽싸게 타고 온 거예요. 네. 예. 저 양반이 독일에 쭉 산 거죠. 독일에서. 독일 국적도 가지고 있고. 북한도 자주 왔다 갔다. 네, 그러니까 북한과 자주 왔다 갔다 하려면 독일에서 이제 그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윤희상이처럼 네, 독일에서 있었던 것처럼. 윤희상도 김일성이가 네. 그 저 평양 근교에다가 아주 막 그 호화주택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이 양반은 호화주택 이런 거는 어디 뭐 안 나오더만 네. 뭐가 그래도 하여간 조선노동당의 그렇죠. 서열 20위권에 예. 있는 사람이니까. 예. 네. 이때부터 막 귀국의 때를 맞춰가지고 뭐 그 당시에 이 좌파 언론은 물론이고 네. 뭐
KBS, MBC 같은 이런 언론들까지도 막 나서가지고 송두를 막 세계적인 석학이니 뭐 고뇌하는 지성이니 뭐 시대적인 영웅이니 하면서 막 뭐 온갖 미사여구를 막 다 쏟아자는 거예요. 네. 또 우파 진영 측에서는 뭐 엄청나게 이제 뭐 깐처 빨갱이 뭐 이래가지고 막 아기 다툼의 소용돌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근데 너무 웃긴 건 그렇게 해서 불러가지고 예. 구속시켰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제 검찰이 예. 뭐 제 역할을 좀 한 거죠. 더 웃기는 거는요. 한국 철학회라는 곳에서 네. 송두리의 사상과 철학 관련 특별 심포지움까지 개최를 했어요. 아. 근데 이제 야, 근데 북한을 진짜 많이 갔네. 많이 갔죠. 20몇 번을 갔을 정도면 예. 매년 간 거 아니에요, 매년. 갈 때마다 이제 그리고 갈 때마다 돈 받으러 돈 가고.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가 그 입국을 하니까 네. 검찰은 아니 지금 가뜩이나 이 사람 뭐 김철수인데. 노리고 있는데 네. 독일 가서 잡아올 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한국에 왔어. 예, 조선 잡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혐의로 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벙찐 겁니다 이게. 네. 기껏 이렇게 예. 이러고 들어왔는데 아까 그 꽃다발 받으면서 들어왔는데 검찰이 딱 잡아. 그래서 이제 검찰의 그 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은 73년에 방북을 해서 북한 노동당에 가입을 해요. 네. 그 이래 2003년 4월까지 무려 22차례를 방북을 했으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1년에 뭐 네. 한두 차례 간 거죠. 거기다가 저렇게 가는 건 돈 받으러 가는 예. 거죠, 사실. 일단 이제 공작금을 뭐 이걸 예. 돈이 무슨 뭐 계좌로 해가지고 이렇게 쏠 수가 없으니까 저런 예. 돈은 예. 현금으로 받아야 되니까 네. 가서 받아와야지. 더 웃기는 건요. 네. 송두리가 쓴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네. 장의원 김철수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23이다. 이렇게까지 기재를 해놨어요. 자기가 자기 순위를 떠났구나. 네. 자기가 김철수라는 얘기는 숨겼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국가장의위원회 김일성 사망 당시 제- 장례위원회에 예, 이름이 올라간 당설 순위명들은 쫙 올라간 이름이었는데 거기 김철수가 올라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럼 바로 위에 연영묵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위에 양형섭이 있고 굉장한 거죠. 굉장한 이게. 건데? 예, 서열로 네. 보면요. 이건 뭐 오진우, 예. 뭐 강성산, 예. 유명한 사람들 박성철 다 있네. 김영주, 김영남, 최광. 이게 얼마나 그 송두리가 북한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진짜 높은 거네요. 예. 네. 거기다가 네. 검찰은 그 송두일이 독일 유학생 출신 오길남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입국을 권유했고 네. 실제로 몇 명이 북한으로 간 정황까지 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저 오길남이라는 사람은 저 윤희상 때도 나왔지 않았었나요? 예, 한번 소개했죠. 네. 그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네. 뭐 유신 활동을 하다가 네. 부인하고 같이 이제 독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네. 학위를 받았는데 교수할 데가 없어서. 이제 아무도 안 네. 불러주니까 네. 그때 이제 윤희상하고 송두리가 너 네. 북한 가면은 교수할 수 있다. 교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안 가려고 하는데 부인까지 자기 그 딸 둘까지 다 데리고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네. 뭐 교수 시켜주겠다 그러더니 무슨 대남 공장 요원으로 뭐 네. 사용을 하니까 음. 너 가서 북한 저 독일에 가가지고 유학생 몇 명 포섭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내보내니까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네. 또 자기는- 마누라랑 애들은 거기다 놔두고 오고. 그 마누라하고 아이 딸 둘은 지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참 희한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길남이 할 수 없이 이제 울면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 네. 사실을 다 폭로함으로 인해서 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오길남 기자 생활의 시절 때 만나서 뭐 이제 여기 지금 강성산은 한국 오지 않았냐 그러는데 강성산의 조카가 네, 조카인 사람이 그 예. 양반이 많이 하는데 예. 이분이 강 씨가 저랑 같은 강 씨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희 예. 종친회를 하는데 예. 거기 왔대. 강명도? 강명도. 예. 예, 예. 강명도. 네. 종친회 하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했어요. 세상 참 좋네요. 아, 이러면서 북한에서 우리 강 씨가 많다고 강반석이 우리 강 씨라 그러면서
김일성 어머니 강만석이 원래 저희가 이제 그 본관이 황해도 신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천 곡산 뭐 그쪽에 다 원래 그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 쪽에 많거든요. 남한 쪽에 별로 없고. 강만석은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죠.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네. 베드로. 네. 그런데 이 그 송두리가 네. 1991년에 이 범민련 유럽본부에 가입을 하면서부터 주체 사상 전파에 아주 막 이 1등 공신으로 나선 거예요. 이 범민련을 또 누가 만들었느냐? 문익환 목사가 방북을 해가지고 네. 문익환 목사가 이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사진이 노동신문에도 실렸었네요. 그럼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91년 동지께서 5월 25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이네. 예, 제독일교포 학자 접견하셨다. 네. 이 노동신문이 일면에 날 정도로 송두리를 높이 평가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송두율은 저거만으로도 예. 김철수고 아니고 간에 예. 저 정도면 그냥 구속돼야 되네. 김일성이가 볼 때 네. 아니 자기네들도 뭐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세습을 하니까 네. 이 논리가 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리가 궁하해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송두리가 와서 아이 주성님 그 뭐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저 루추 교수가 만든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내가 그 북한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네. 아이 우리 이게 주체 사회주의 공화국이고 우리는 그 이제 주체 사상을 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야. 수령은 뇌수인데 네. 그 뇌수를 가장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령하고 항상 같이 있었던 김정일이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만들어내면 만들어낸다. 아니 뭐 왕정 시대 때는 왕권 신수설인데요. 뭐. 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주사파를 통해서 지령이 내려와가지고 네.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운동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부터 막 불붙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내재적 접근법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국 사회에다가 또 뿌린 이 송두율의 이 사상적 제자가 누구냐면은 이재정 같은 사람, 이재정, 그다음에 이종석 같은 사람이에요. 이종석. 예. 네. 이종석이 내재적 접근법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종석이 통일부 장관을 했으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송두리가 네. 검찰에 이제 체포돼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일성 주석은 살아온 과정을 볼 때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네. 나도 존경한다. 검찰 조사에서 예. 뭐 저 정도면 뭐 그냥 뭐 확신범이고 나는 그냥 뭐 니네 맘대로 해라 이거네. 그래서 네. 운동권에서 송두리를 싸고던 이유가 네. 야 그래도 송두리는 우리 주석님을 이렇게 부인하지 않는다. 존경한다는 걸 끝까지 이렇게 표출하는구나. 또 위에서 뭐 베드로도 예. 3번 부인했는데 송두율은 저렇게 구속됐는데도 존경한다고 하니. 지령이 내려왔겠죠. 네. 송두리가 구속되니까 뭐 김세균, 안병욱 같은 뭐 민주화 교수 협의회 회원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와글와글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시국 선언을 하고 송두율 석방 운동을 벌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 난리 브루스의 이 화약을 터뜨린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송두율을 포용해야 됩니다라고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송두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네.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집어넣어가지고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고 국정연설에서 국민 앞에서 떠들어댔어요. 네. 아니 이걸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뽑아놨으니. 네. 그러니까 DJ 노무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는데 예. 요즘 보면 진짜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문재인보다 더 황당한 것 같아. 아예 뭐 예. 우리가 칼 뽑고 이거 하는 그 김에 예.
지난번에 이제 김대중이 뻘짓한 거는 자세히 우리가 한번 네. 검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김영삼의 뻘짓, 네. 노무현의 뻘짓, 네. 문재인의 뻘짓 이것도 우리가 한번 그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탈탈 네. 털자고요. 지금 여기 다들 그러시는데 예. 나라가 안 망하고 있는 게 신기할 지경이라고. 예. 자, 이런 와중에 네. 1심 재판부가 송두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를 했어요. 네. 뭐 난리가 난 거죠. 뭐, 네. 뭐 노무현 대통령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뭐 음. 2심 재판부가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하는 바람에 네. 구속 9개월 만에 석방이 돼가지고 네. 부인하고 같이 독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 자, 2심 재판부가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북한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국가보안법이 무효라고 하는 송두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2심 재판부가 발길을 걷어차 버린 거예요.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음. 하지만 북한이 남한의 자유민주 질서를 전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송두율이 장기간 북한을 위해서 활동한 점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네. 하지만 그가 독일에 체류하고 있고 음. 북한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대요. 네. 그러면 독일에 체류하고 있고 북한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게 그러면 주체 사상을 전파한 게 북한을 위한 활동을 안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이런 판결이 다 있습니다. 풀어주려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풀어주려고 한 거죠. 예.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음. 뭐 손만 잡고 그냥 잤다. 뭐, 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음. 2008년 4월 17일 송두율이 장기간 북한 위에 활동한 점은 유죄인데 예. 독일에 있으면서 북한을 안 한 건 또 그러니까 이거 뭐 말이 되냐고요, 이거. 앞뒤가 안 맞아. 예. 네. 그런데 이제 2008년 4월 17일 날 상고심이 나왔는데 송두율은 독일 살고 예. 상고심은 그냥 유지가 하면서 집행유예로 나오고 풀려나- 나서 상고해놓고 독일 가버렸구나.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고심이 뭐라고 했냐면 송두율이 네. 1993년에 독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네. 외국인 송두율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음. 북한으로 입국한 것은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부 파기환송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방북을 하면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이 판례를 뒤집은 거예요. 이때 송두율을 퉁쳐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송두율은 독일로 돌아가서 지금도 열심히 북한을 빨아주고 찬양하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네. 근데 송두율 같은 사람들은 예. 김일성에서 김정일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정은도 똑같이 그냥 하는 건가요? 어차피 북한은 그냥 그런 나라니까. 아니 뭐 거기서 뭐 공작금 받고 어차피 돈 받고 하는데 뭐. 예. 예, 뭔가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뭐 그런 거죠. 뭐 삼성 이병철이든 이건희든 이재용이든 삼성은 삼성이다. 이제 그런 거지 뭐. 어차피 삼성 돈 받는데 내가 뭐 회장이 누구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어차피 베린몸이도 어떡 하겠습니까? 예. 아이고. 지금 와서 자기 예. 스스로가 부인하는 거지 예. 자기 존재를. 자 이제 이러고 있는 네. 이 와중에 임동원이라는 사람이 네. 통일부 장관을 했었죠.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송두율- 국회에서는 예. 저거는 이제 그 송두율이 김철수라는 거는 송두율이 들어오기 전에 통일부 장관 시절에 인정을 한 건가요? 아니요. 네. 나중에 이제 안기부장을 지냈고 네. 통일부 장관을 하던 시절에 네. 국회 출석을 해서 아니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데 당신 지금 송두율이 김철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동원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네. 제도학자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 인물임은 우리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법원은 그냥 이 간첩을 그냥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 정보기관이 송두율이 김철수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거는 그 동베를린에 있는 북한 뭐 대표분과 거기에 그 목숨 걸고 침투해가지고 아예 그냥 하드디스크를 업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네. 꼼짝도 못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더군다나 정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황장엽 선생이 황장엽 선생도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구나. 황장엽 선생이 네. 여러 차례 송두율은 북한 노동당 최고위급 간부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폭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황장엽 선생이 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이 김용순 통일점선부 부부장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김용순으로부터 송두율은 수령님이 크게 쓸 그 인물이니까 이 친구에게 주체 사상을 강의를 해달라. 형님이 직접 강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고 황장엽이가 직접 좌담 형식으로 주체 사상을 송두율에게 지도했다. 네. 예. 송두율이 북한 왔을 때 북한에서 예. 아니 이럼에도 불구하고 뭔 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 오늘 예. 송두율에 대해서 예. 여기까지 하고 예. 이제 송두율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간첩 활동을 하게 됐는지, 뭐 태생은 언제인지, 뭐 이런 송두율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이 하겠습니다. 송두율은 이 집안이 좀 빵빵해가지고 네, 아버지는 또 우리나라 이 컴퓨터 공학의 선구자예요. 또 그래요. 예. 그래서 참 복잡합니다 이게. 참, 네. 송두율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예. 44년생이니까. 그래서 네. 하여간 이 그 송두율과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 간첩이 됐는지에 네. 대한 사연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한번 네.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송두율이라는 사람은 네. 정말 21세기 초반 대한민국을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었었거든요. 뭐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무슨 성과를 했는지, 예. 독일에서 무슨 연구를 했는지 그런 거 몰라요. 예. 근데 하여간 한국에 오는 바람에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예, 노무현과 검찰 사이를 흔들고 뭐 하여간 온갖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참 이 송두율의 그 아버지는 네. 우리나라에 큰 공헌을 한 분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 아버지는 그 송계범 씨인데 네. 제주도 출신이고 일제 시절에 그 도쿄 물리학교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제주도 출신이라니까 뭐가 느낌이 오냐면요. 예. 그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이. 예. 고영이도 제주도 출신의 제일교포죠. 오사카 예. 제일교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북송선을 탔던 예. 북송선을 탔던 당시 제일교포들이 예. 실제 북한이 고향이었던 사람은 얼마 없었다는 얼마 거예요. 없어요. 예. 원래 제일교포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남 아니면 제주도에서 많이 갔거든요. 제주도에서 많이 갔죠. 네, 제주도는 제가 잘 아는 게 예. 제가 제주도가 저희 강씨에 예. 그러니까 예. 원래 이북 쪽에 많고 네. 그리고 제주도에 많거든요. 예. 저희 편안강씨가. 예. 그래가지고 저희 족보까지는 아니고 뭐라 그러나요? 예. 족보보다 좀 세보. 예. 세보를 이렇게 보면 예. 세보를 30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데 세보를 보면 어... 오사카로 오사카로 이민이 아니라 오사카로 이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제주도에 있는 강씨들 중에서 오사카로 간 사람들이 오사카 또는 일본으로 큐슈나 오사카 쪽으로. 그래서 저 제주도 출신이라고 하니까 제주도 출신의 이제 아마 일본을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잘하니까 도쿄 물리학과, 도쿄 이과대 저기는 사실상 도쿄대가 공대가 좀 약하고 그 도쿄 의 공대라고 할 수 있어요. 히토츠바시 공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왜 네네네. 공대가 없는 것처럼 예. 도쿄 대학교가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대가 원래 네. 같이 있지 않고 서울공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네.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는. 예. 그래서 아마 도쿄 물리학교, 도쿄 이과대 저기가 사실상의 도쿄대 공대 그렇죠. 같은 예. 도쿄대 예. 자연대 그런 네. 느낌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굉장한 수제인 거죠. 엘리트죠. 네, 굉장한 엘리트인 거죠. 예, 그래서 송두율도 그 해방 1년 전인 1944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어요. 네.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44년에 일본 도쿄에 태어났으면 예. 느낌이 예. 그 MB도 왜 41년인가 그렇죠. 오사카에서 태어났다고 예, 하는 예. 것처럼 그런 분들이 꽤 예. 되죠. 일본에 건너가서 거기서 네. 아이를 낳았다. 근데 저 한참 44년이면 정말 2차 뭐 세계대전 제일 심하던 때 아니에요? 어려울 때죠. 예.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하여간 아이들이 태어났구나. 예. 돌아와가지고 네. 서울대 전남대 교수로 재직을 했고 네. 국립중앙공업연구소 소장을 역임을 했는데 음. 특히 그 아버지 송계범 씨의 역할 중에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예. 네,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게 그 한글 타자기를 개발하는 데 참여해서 한글 기계화의 선구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이 컴퓨터를 개발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 그래서 1961년에 58년도면 네. 1958년이면 그 미국에서도 애니악이니 뭐니 이런 그 컴퓨터의 예. 시조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게 한 56년, 57년일 텐데 거의 유사한 시기에 예, 그래서 컴퓨터를 이분이 개발했네요. 1961년에 3일 문화상을 받았고 네. 그래서 컴퓨터를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는 개발자가 누구냐 이걸 추적을 했는데 송계범이다. 송계범이다 이렇게 이제 공인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니까 아들도 상당히 뭐 머리는 우수하고 뭐 네. 그랬겠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공병호 타작이라고 예, 공병우 타작이라고 예, 예. 그 공안과에 그 네, 공병우 그렇습니다. 씨가 만든 한글 타자기가 예. 있는데 예, 그게 저는 뭐 타자기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타자기에서 보통 이제 저렇게 텔렉스나 네, 컴퓨터로 넘어가는데 예, 그런 걸 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네. 당시에 이제 한글 타자기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공병우식 타자기가 타자기, 있고 뭐 또 뭐 다른 무슨 타자기, 뭐 타자기, 이런 게 예. 있었는데 거기 참여했고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그 아들인 송도율이 1963년에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네. 한국의 앨런 튜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첫 번째 폰 노이만이나 앨런 튜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인데. 야. 그런데 송도율은 1965년에 네. 한일 수교 반대 투쟁을 하면서 반정부 반항 감정을 가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감정을 평생 가져갔다는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63 세대들이 나중에 이제 다 우파로 돌아서 전향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그 시기에 그게 딱 끊어져 버린 거죠. 네. 그리고 한일 수교가 망국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독일로 독일 유학을 간 가버렸어. 거예요. 독일에서 더 좌파를 더 좌파가 된 거죠. 특히 이 송두율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독일에 가가지고 아주 이 소위 말하는 뉴레프트의 진짜 네. 선두주자죠. 하버마스. 하버마스. 네. 하버마스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나름 유명한 그 계보가 있네요. 예. 하버마스 계보면 뭐.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양반은 막 이 박정희의 이 한일 수교는 매국이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바뀌었는데 독일에 가서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더 좌익으로 이제 가면서 네. 씻을 수 없는 길을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일관되게 하여간 공산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의 뭐 온 생애를 바쳤다고 해도 뭐 이상할 게 없는 네.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인대버님 라일라 케인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 김일성이 볼 때 예.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 뭐 저기 이 학문적인 예. 자기의 그 정치 권력은 절대 탐하지 않으면서 예.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하고 예. 근데 학문적으로 하버마스의 제자 예. 뭐 이런 식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네. 북한이 이제 해외에다가 선전하기 얼마나 좋은 스펙이니까. 그러니까 윤희상이나 송두율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김일성이 그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울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막 예. 보물처럼 여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하버마스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하버마스의 이 좌익적인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은 그 사람이 송두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1973년에 방북하기 전에 네. 72년에 이제 민스터 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를 해요. 네. 그리고 1년 후인 73년에 박사학위 받자마자 교수가 됐네요. 조교수가 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조교수하고 정교수하고는 막 큰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게 나중에 교수 자격 시험을 또 봐요. 그래서 이제 정식 교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저기도 그거 아니 테뉴어를 받냐 못 받냐 이제 그 차이인 차이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73년에 처음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그리고 노동당에 가입을 합니다. 네. 이게 우리는 이제 전임 강사부터 예. 사실상 테뉴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예. 전임 강사만 돼도 교수가 됐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죠. 독일이나 미국은 보면은 티칭 프로페서가 예, 예. 자격은 그냥 박사학위 중에도 보통 네. 주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는 다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한국에 와서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조교수다. 예, 조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니까 조교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교수하고는 좀 차이가 다르죠. 있는 거죠. 예. 예. 그 이후로 18번을 방북을 해요. 18번. 예. 와. 그리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다는 거는 북한 노동당에는 아무나 가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당성이 투철한지 아닌지 네. 이런 걸 다 조사한 다음에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어, 아무나 그냥 막 간단히 좋습니다. 팩스로 입당해서 예. 쓰고 한 달에 2만 원씩 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들고 싶어하기 때문에 거기서 심사를 해서 뽑아주는 거지. 예. 뽑힌 거죠.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네. 독일에서 대한민국 학술원을 운영하면서 뭐 그게 무슨 학술원이겠어요, 그게. 네. 뭐 학술을 빙자한 뭐 다른 목적이겠죠. 아니 그리고 북조선 학술원을 해야지 왜 대한민국 학술원을 해요? 74년에는 민주사회 건설 협의회를 조직해 가지고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반한 활동을 하는 거죠, 이게. 벌써 이제 그 조직 타이틀도 예. 북한이랑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민주사회 건설 협의회 이게 벌써 그러면서 주로 한 행동이 뭐냐? 네. 독일에서 유신 독재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77년에는 베를린 자유대학으로 옮겨가지고 활동을 했고 이때서부터 그러니까 베를린 자유대학이 프라이부르크 대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스터 대학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민스터 대학하고 프라이부르크 대학은 예. 좀 이상할 정도로 네, 한국 사람들이 많죠. 다 여길 거쳐요. 네. 김종인도 민스터 대학 거쳤고 제가 저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린 그 이원복 교수 거기도 네. 민스터 대학이거든요. 예. 왜 이렇게 60년대 그 독일 갔다 그러면 다 민스터 대학이야. 이때서부터 이 송도일은 대한민국을 식민지적 문화와 독점 자본이 판을 치는 이제 악질 사회로 규정을 합니다. 저게 이제 80년대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점이 다 매판 자본이 예. 하고 식민지 반제 반식민지 그렇죠. 그거잖아요. 투쟁이잖아요. 예. 그게. 그러한 어떤 그 원형을 네. 공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들어요. 너무 이상한 게 예. 40년대 50년대는 30년대 40년대는 반제 반식민지의 투쟁이 말이 되는데 예. 80년대인데 이미 40년이 흘러서 제국주의 국가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식민주의 국가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반봉건이다. 반봉건 반제 반식민 예. 투쟁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저런 사람들이 정해놓은 걸 그대로 찌라시를 보고 예. 그 투쟁을 하는 거죠. 북한에서 이제 예. 지령 내린 걸 예. 한국에다 토스하는 역할을 한 거죠. 한국은 민주화가 안 된 나라다. 파시즘적인 특성을 갖는 사회다.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이 중첩된 사회다라고 막 비난을 하고 네. 그러한 이 모순된 이 사회를 북한처럼. 북한의 이념 체계에 맞춰서 민족 모순을 해결하면 네. 계급 모순도 해결하면 좋은 사회가 된다. 저 민족 모순, 계급 모순 얘기를 80년대 내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원조가 네. 이제 이런 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사사방인이 뭐니 사회구성체론과 예. 사회방법 뭐 예. 무슨 론, 뭐 사회방법 뭐 그런 류의 와솔픈 책들이 다 저 사람이 원작이에요. 사회 구성체 논쟁, 예, 구성체론이 뭐니, 예. 뭐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예. 자, 이제 이 송두율의 눈에 비친 한국은 뭐냐? 한국은 모순과 오류투성이의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 자주와 주체 체제를 지금 받아들여. 고순이님이 예. 독일에 대해서 좀 아시나 봐요. 독일은 아. 교수 자격 시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부르그 대학은 베를린에 있지 않고 프라이부르그에 있고 예. 서독에 있는 베를린 대학은 예, 예. 별도의 학교입니다. 예. 예,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베를린 자유대학과 프라이부르그 대학은 좀 다른 학교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의 자주와 주체를 받아들일 때 네. 이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을 따르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국을 엄청난 모순의 사회다.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세계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를 받는 한국의 이 성장 모델은 완전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70년대부터 벌써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네요. 예. 계속. 한국이란 건 세계 최고의 이 산업재 최장 시간 노동의 결과로 인한 비인간적인 모델일 뿐이다. 네. 북한을 봐라. 네. 저 얼마나 그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숭앙하냐. 북한 가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중에 하나가 예. 배는 좀 고플 수는 있어도 배가 아프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 못 사니까 배가 고플 수는 있어도 배가 아프진 않다. 얼마나 좋냐 이거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살기 그러니까. 뭐를 여기 절대 안 가 부자들에. 또. 예. 절대 안 가. 예. 아니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가 아니, 한의사들 한의학 그 얘기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예. 그냥 한의학에서 왜 그게 그런 저 옛날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이 그게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예. 하는 얘기가 예. 몇 천 년간의 그 임상 실험에 의한 근거가 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지고 근데 뭐에 효과가 있는지 뚜렷하지 않지 않냐고. 네. 그럼 하는 얘기가 대신 부작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작용도 없지만 부작용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의보감이 오늘날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게 된 네.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게 뭐냐면 네. 아니 500년 전 책인데. 중국에서 네. 한국에서도 이런 그 의학서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야 조선에 이런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고 이 동의보감 책을 중국에서 내준 거예요. 이게 동의보감이 갖는 최고의 권위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 예. 중국에서도 출판을 해줬군요. 중국 같은 성국이 어. 우리가 우러르는 이 천자의 나라에서 우리의 지금 같으면 하버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내준 내줬다. 거야. 출판을 해준 거야. 그게 권위예요.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 동의보감 읽으면 황당무계한 내용들이. 아니 그리고 동의보감 같은 비스무리한 책들이 여러 개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도 다 책 한 대씩 내가지고 예. 별 차이 없거든요. 네. 근데도 유독 허준의 동의보감만 유명해. 그 책만 내줬거든요, 중국에서. 그게 권위입니다, 예. 에. 더 웃기는 거는 남한은 공업이 농업을 착취하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의 계급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 변혁이 일어나야 된대요. 공업이 농업 착취. 예. 주택 보유자와 미보유자의 계급 갈등. 예. 이야, 나름 그럴듯해요. 예. 나름 그럴듯해. 농민들은 공업 하는 사람들한테 착취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쌀값은 뭐 싼데 벌어들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주택 보유자 미보유자. 야, 말은 그럴듯해요. 예. 예. 근데 저거는 세상에 모든 나라가 다 저런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은 뭐. 미국은 안 그렇고 아니 선진국은 다 저런데. 네. 그리고 아주 이 송두율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이 친북 반미. 예, 친북 반미입니다. 네. 그 미국은 아주 제국주의 골리앗이고 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쿠바는 지혜의 상징인 다윗이래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비유를 했네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쿠바가 이룩한 사회적 발전은 네. 유토피아적 표징으로
남미 민중에게 남아 있대요. 아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지. 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또 미국 가서 또 강의도 해요. 미국 가서는 또 신나게 즐기고 네, 절대 뭐 쿠바는 안 가죠. 그 리형이랑 똑같은 유형이죠 네. 이게. 자식들은 또 다 미국 보내고 교육시키고 또 네, 이분님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북한의 이 미국에 대한 투쟁도 역사적 의의가 지대하다고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투쟁하는 북한과 쿠바의 공산당 독재에 대해서 아주 외롭게 자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고 그것이 바로 제3세계 지성의 위안이 되고 있대요. 이쯤 되면 네. 이건 뭐 그렇죠. 네. 근데 70년대, 80년대까지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근데 90년대 이제 소련이 다 망하고 예. 저 동유럽 완전 싹 망하면서 예. 이제 저런 사람들이 거의 다 없어졌는데 아, 근데 이 사람은 또 계속 네. 이러고 있죠. 사실은 근데 네. 30년대에 영국이나 유럽에 사회주의 소련을 그 동경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설가 유명한 사람들은 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니 하다못해 피카소도 공산당에 가입했었으니까. 예. 특히 이 스탈린을 아주 미화 찬양해서 네. 나중에 그 퓰리처상까지 받은 월터 듀란티 같은 그 기자는 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모스크바 갔다 와서는 좀 생각이 바뀌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이 그럼 친구는 끝까지 그래요? 예, 네.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아주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고 그러니까 메카시즘이 예.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아니 네가 그 쓴 이 소련과 스탈린을 빨아주는 이 기사가 네. 나중에 보니까 막 뭐 몇 천만 명을 굶어 죽이는 그 와중에 쓰여진 미어 거죠. 찬양한 거니까 너 이걸 속인 거 아니냐. 30년대 후반 수천만이 굶어 죽고 수천만을 굶겨 죽였는데 예. 수천만을 하여간 뭐 숙청해서 죽였는데 예. 그때 소련이 뭐 사회주의 조국으로 예, 그렇게 엄청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이제 미화 찬양을 네.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퓰리처상을 준 퓰리처 위원회에서 네. 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얘가 무슨 뭐 의도적인 악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 이건 한 건 아니다. 그래도 네. 퓰리처상을 취소하지는 않았어요. 뭐 이런 그 아주 정신 나간 인간들이 이제 많은데 근데 돈은 엄청 받긴 받았을 것 같은데 그때 소련이 돈이 많아가지고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네. 그 뭐 영화 이런 걸 보면은요. 20년대 30년대에는 소련이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8% 9% 이렇게 돼가지고 예. 굉장히 급격히 성장을 하긴 했더라고요. 예. 이 그 투입이 많으니까 예. 공급 위주로 해가지고 엄청 중국이 그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예. 콘크리트로 쏟아부어가지고 성장했다는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막 그 자본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어떤 그 투자를 예. 어마어마하게 때려 부으면 예. 성과가 어느 정도 나기는. 근데 이제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없어서 그렇지. 미국이 네. 경제 개발을 할 때 미국은 이 소위 말하는 산업화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미국은 그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그 구했냐면은 영국의 이 자본가들의 투자를 받아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자본이 미국에다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카네기가 철강 회사를 질 때 네. 철강 회사를 질 때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영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카네기의 철강, 벤더빌트의 철도, 예. 그 록펠러의 석유, 석유. 이거 다 자금이 영국에서 나온 나오는 거죠. 겁니다. 영국에서 나온 거죠. 근데 소련도 네. 그런 이제 중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죠. 영국이나 이런 자본가들이 안 아니 되죠. 공산주의 국가인데 뭐 돈 대줬다가 뭐 떼먹히면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본들이 투자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 그 투자를 그 유치를 하느냐? 네. 이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알아서 한 게 뭐냐면 이 소련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거예요. 사회주의화라는 이름으로 국유화해가지고 네. 그 자금을 전부 강탈에다가 네. 그걸 중공업부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련 인민의 소련 귀족들과 피와 땀과 눈물을 거기다가 쓸어 넣어가지고 이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자, 이 양반이
김정일의 선군 정치도 네. 미국과의 싸움에서 사회주의 전치물을 보호하려는 생명선이라고 열광해요. 저 표현들은 진짜 전치물, 예. 사회주의 전치물을 보호하는 생명선. 선이다. 예. 저 공산주의 표현들 보면 참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그걸 또 이렇게 금과 억조처럼 또 그렇게 그 표현을 그대로 따서 또 막 하잖아요. 말할 때 보면. 예. 사회주의 전치물을 보호하는 생명선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예. 예. 자, 그리고 1982년에 네.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범이 부미방. 문부식입니다. 네, 문부식. 예, 문부식하고 송두일 씨가 대담을 했어요. 어. 그 대담을 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소식을 들었을 때 송두일 얘기입니다. 네. 광주의 희망을 발견했대요. 그게 이 광주 미문화원 방화의 역사적인 의미를 부산 미문화원 예. 방화가 80년에 있었던 광주하고 연결이 돼서 있다. 예. 희망이 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북한이 황해도 네. 신천에다가 이 미군 학살 박물관을 설치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 반미 투쟁가들의 이제 성지 역할을 하는데 네. 뭐 피카소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 신천에 있는 미군 그거 박물관 보고 얘기를 듣고 그림 그린 거 아니에요? 게르니카 네. 그림을 그린 거죠. 네. 막 학살하는 그림. 네. 응? 근데 왜 황해도 신천에다가 세웠느냐? 황해도 신천이 기독교 세력이 아주 막강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신천에서 미군이 그 주민들을 학살한 게 아니고요. 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미군이 학살했다고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가지고 황해도에 이제 그 이 반미의 성지를 만들어 놨는데 네. 참이엔이 감사합니다. 송들이 그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네. 야, 이 미군의 만행을 봐라 하고 그 떠들어대는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게. 뷰티툰이 감사합니다. 그 피카소가 이제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 네네네. 때 현장이고 네, 6.25를 그린 그림이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 거의 비슷해요. 게르니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사람 그러니까 쏴 죽이고 하는 그림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것도 굉장히 큰 그림인데 예. 예, 그걸 누가 피카소의 머릿속에 그런 걸 심어줬겠는가. 예. 하여간 이런 그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네. 야 송도일아 너 지금 이런 이거 좀 뻐꾸기 좀 날려줘. 예, 이제 홍보 좀 해라. 독일에서 이제 이걸 막 날려주니까 네. 아마 이런 역할을 아주 너무나 성실히 수행하다 보니까 네. 북한에서 뭐 돈도 많이 주고 뭐 그러니까 이제 조선노동당 서열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예. 예. 입당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예. 매년 입단 시험 치르는 거죠. 예. 1단, 2단, 3단, 4단. 방북할 때마다 예. 돈도 받고 입단 시험도 치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승단 시험도 치르고 해가지고 예. 서열이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네. 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나라의 옹호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를 갖다 바친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황해도 신천에 있는 그 학살 박물관에 네. 미군이 어린이들을 막 방공호에 몰아서 불태워 주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송두일이가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제 외국에다가 이 선전을 한 거예요. 응? 자, 미제는 신천감점 52일간에 예. 35,383명을 학살했다. 예. 군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 이거 그런데 제가 신천강 씨거든요. 그래. 예. 그럼 여기 이동기 예, 잘하시겠네요. 신천. 아니 근데 신천강 씨라고 그래봤죠. 제가 뭐 신천 가본 적도 없고 예. 위치도 잘 몰라요. 예. 황해도 가운데쯤 되는 것 같은데. 근데 6.25 때 네. 미군은 이 지역을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살을 하냐고요. 네. 그렇죠. 미군은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올라가고 예. 이렇게 했는데 신천 지역을 거칠 새가 예, 없이 없었습니다. 남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예. 올라갔기 때문에 예. 신천을 거치질 않았는데 예. 무슨 신천에서 기독교인을 학살하냐.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일 같은 사람이 그냥 열심히 막 이런 걸 선전해 주니까 네. 전 세계적인 이 반미의 성지를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죽긴 죽은 모양이긴 한데. 예. 예. 근데 이제 예. 문제는 그 일대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학살한 건데 네.
그거를 뒤집어가지고 미군이 이제 뭐 아무 학살했다. 죄 없는 주민을 더군다나 어린아이들까지 방공호에다가 몰아넣고 불태워주겠다. 네. 이 어린아이들 불태워주겠다라는 주장은 조정래가 그 네. 쿠릴열도에서 그 강제 그 징발해간 조선 노동자들 그 뭐 군부대 방공호 이런 작업이 다 끝나니까 네. 거기다 창고에 집어넣고 불 질러주겠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런 사기극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그 앞장을 선 것이 송두리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네. 드디어 이 사람이 그 교수 자격 논문이 통과한 것이 82년도예요. 네. 그래가지고 교수 자격 논문이 통과돼서 이제 교수가 이제서야 된 거예요. 교수야, 이제 교수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88년, 89년에 자기가 그렇게 저주에 맞지 않는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 철학과 초빙 교수로 가가지고 네. 81년, 82년에 미국 가서 강의를 해요. 아, 88년, 89년에. 예.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보면 아니 그러면서 미국 가가지고 뭐 강의로 받고 미국에 살면서 야, 이 미국의 어떤 그 자본주의 문화와 물질 문명 이런 걸 보면서 네. 그리고 이제 뒤통수 까는 거죠 이게. 그리고 1991년에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때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네. 야, 너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는구나. 음. 참 기특하다. 칭찬도 받고 네. 뭐 이런 일을 벌입니다. 응? 아, 김일성은 그때는 거의 이제 막판인데. 그렇죠. 근데 김일성이 91년, 92년, 93년 이렇게 활동한 걸 보면 예. 김일성이 사실 김정일에 의해서 암살됐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네. 아주 파다하게 떠돌았죠. 하다하게 또 아니 왜냐면 예. 너무 건강했던 예. 사람이 이거 혹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이게 뭐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예. 특히나 저 누구야 그 미국 전직 대통령 누구죠? 카터 만나기로 약속까지 다 정해놓고 날짜를 잡았는데 예. 갑자기 죽으니까 예. 이 말이 안 되는 이거 거죠. 이상하다. 네. 그런 의문이 충분히 세울 수도 있죠. 그리고 1991년 5월에 네, 김일성과의 면담에서 네, 야, 너 지금 저 독일에서 열심히 활동하니까 음. 네 이름으로 그리고 송두율은 너무 이름이 예, 그러니까 티가 나니까. 김철수라는 가명을 써. 그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회 선임이 돼요. 네, 91년도에. 네, 이때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북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위치가 되는 정치적인 거죠. 위치에 오른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94년 7월에 김일성 조문을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방북을 했을 때 노동신- 장의위원 명단에도 있어. 장의원님이가 어마어마한 네. 거죠. 거기에 이제 서열이 올라 있다는 거는 네, 북한의 정말 명실상부한 명실상부한 그냥 핵심인 예, 거죠.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선실인가가 뭐 11위, 12위까지 올라갔던 예. 남파 예. 최고 순위 올라가는 네. 간첩이었잖아요. 이선실도 그 한국으로 침투를 할 때 이 네, 여자가 그 일본으로 가서 네. 그 이상한 신분을 가지고 조총련계 제1동포 신분을 그 위장해서. 가지고 위장을 해서 네. 제1교포로 뭐 하여간 뭐 이상한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네. 한국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총련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을 공격하는 이제 이 전직 기지예요. 네, 이때서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무소불위의 네. 그냥 단순한 뭐 북한을 찬양하고 뭐 북한을 뭐 위해서 일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네. 이거는 뭐 장의위원회에 올라 있고 노동당 정치국 후보에 오르고 조선 노동당에 가입을 하고 뭐 이랬으면은 이건 뭐 간첩이죠. 뭐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여기 명천이라는 분이 예. 독일에 있는 한인학자의 증언으로는 송두율이 하버마스 수제자라고 하는 것도 뻥이다 이런 얘기도. 하버마스 제자는 맞지만 수제자는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의 하버마스 밑에서 예. 사실 석박사 하는 사람이 수십 명 될 텐데 그렇죠. 다 수제자라 그러죠. 다 예. 수제자라고. 예. 근데 그 뭐 수제자인지 그냥 제자인지 제자인지 이거는 우리가 뭐, 뭐 예. 확실히 모르니까 사실 뭐 어느 식당에서 셰프 밑에 유명 셰프 밑에서 있었다 그러면 다 수셰프라 그러는데 예. 수셰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예. 또 그 수셰프는 이게 SOUIS라서 예. 수가 이게 어느 직급 이런 의미지 머리 숫자가 아니거든요. 수제자가 아닌데 왠지 수셰프 그러면 밑에서 최고인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 정식 대학 자격 교수 자격증 이제 시험에 패스하니까 1994년부터 그러니까 노동당 정치구 후보에 선임된 이후에 네. 이때서부터 베를린 훔볼트 대학 이제 이제 교수로 교수를 좀 멀쩡한 대학교로 갔구나. 예, 이제 예. 예. 베를린에서. 예. 네. 뭐 그러면서도 이제 뭐 열심히 뭐 미국 조지고 네. 북한 빨아주고 대한민국 씹고 하는 그런 행위는 뭐 여전히 계속 되는 거죠. 네. 특히 이 송두율의 이 행각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점은 네. 주체 사상을 뭐 미친 듯이 그 빨아대고 네. 그리고 그 주체 사상을 만든 그 황장엽에게 직접 직접 주체 사상을 배워라. 그 전수받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내가 이 수령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될 게 뭐 있을까 네. 고민하다가 이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그 방법을 수령님에게 이제 바친 거죠.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니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 세습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고민을 아주 말끔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송두일 함으로 인해서 네. 그야말로 이제 김일성에게 그야말로 총애를 받았는데 네. 이게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네, 오늘 좀더 뭐도 할까요? 아니 송두율이 이제 진짜 뭔가 예. 핵심적으로 활동한 것들 여태까지는 이제 예. 송두율의 생애를 좀 그렇습니다. 했는데 송두율이 우리 사회에 진짜 미친 핵심적인 영향은 한 번 더 해야죠. 예. 그러면 예. 그 부분은 지금 고순희님이 예. 김영삼 수석 당시에 이각범이라는 사람이 예. 김영삼 때 이각범 수석이라고 예, 있었죠. 있었습니다. 예, 송두율과 독일에서 반정부 활동하던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니 아까 보니까 고순희님이 계속 독일에 대해서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독일에서 문자를 하시나 예. 댓글을 다시나. 예. 네, 정말 네 저희가 하여간 이 경계인이라는 표현이 자기가 주장했지만 예. 교수와 간첩 사이의 경계인. 그렇죠. 네, 교수와 간첩 사이의 경계인 진짜 송두율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까지 네. 3부에 걸쳐서 예. 한 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두율 예. 정말 무서운 사람인데 아버지의 길을 네. 그냥 따라서 네. 그냥 뭐 국가에 헌신하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근데 이제 근데 그 반대 길을 가다 보니까 예전에 보면은 확실히 그 부모 이렇게 좀 일제 시대 때 똑똑했던 사람들이 예. 자식들도 똑똑해가지고 이제 건국 초기에 예. 뭐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사람은 그냥 전혀 이렇게 엉뚱한 길을 가가지고 네. 소위 말하는 자기 인생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망치고 네. 국가도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근데 송두율이 저는 그러네요. 송두율이 먼저 죽을지 예. 북한이 먼저 망할지. 아 송두율이 죽으면 북한에서 엄청나게 뭐 비석도 세워주고 막 다 할 텐데 또 송두율이 죽기 전에 북한이 먼저 망해버리면 송두율은 그야말로 경계인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붕 뜨죠. 그런데 사회주의 종국이 없어져. 이 사람들도 네. 글쎄요 이 본심이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북한 사회의 지속성에 대해서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지. 예.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까지는 자기보다 나이보다 많고 예. 뭐 하니까 그런데 김정은에 대해서까지 과연 근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의문이 없나요? 뭐 하여간 뭐 시종 일관이니까 이 네.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문제죠. 여태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그걸 확 뒤집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면적인 갈등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확 뒤집으면 그 동안에 북한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그 거다 모든 바보되죠. 그 이런 게 다 네. 하루 아침에 날아가니까 네. 지난번에 그 윤희상 그 말씀을 드릴 때 네. 제가 그 베를린에 가서 그 윤희상 씨 부인 이수자 여사 인터뷰를 네. 할 때 윤희상 그 돌아가실 때 내 악보 단 한 장도 북한에다가 넘기지 마라. 네. 나는 그 내 유해는 절대 북한으로 보내지 마라. 네. 나는 그 베를린에다가 묻어라.
이런 걸 보면 음. 죽기 전에는 자기도 뭔가를 깨달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신이 드는데. 돌아왔는지. 그런데 이 송도율은 이제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기에는 네. 이제 원래 그 운동권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아니 야 너 그동안에 그 네가 그 했던 그 운동이나 이런 게 이 모순이 다 드러난 걸 알면서도 왜 너 여기서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냐, 커밍아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커밍아웃을 하고 이쪽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지금까지 해온 게 다 인생 무너진다. 내 인생을 다 바친 거. 바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졌던 그쪽을 추앙함으로써 주어졌던 명예와 돈과 권위와 다 날아간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무엇보다도 네. 인간관계가 다 끝나. 다 끊어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그 뻘짓한 뭐 리영희 교수라든지 뭐 조정래라든지 뭐 윤미상이라든지 백낙청이 만일에 지금 전향하면 백낙청은 이제 진짜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진짜. 예. 교수냐 간첩이냐. 네, 그리고 또 내재적 접근법. 저는 이걸마저도 저 송두율이 발명한 건 줄 알았더니 예, 네, 이거 어디서 원달이 표절하는 있습니다. 거. 네, 네. 원전이 독일에 딱 있는 걸. 네. 근데 그 사람도 간첩이라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송두율이의 그 내재적 접근법의 네. 그 추종자 내지는 네. 이 사상적 그 동조자들 네. 이런 사람이 또 국내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는 뭐 찾을 게 없고 국내에 있는 사람. 그렇죠. 이제 그 독일에서는 네. 이게 그 만든 사람이 그 따로 있으니까. 간첩이기 네. 때문에 네. 이게 폐기가 됐는데 네. 이게 송두율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와우 새끼를 친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네. 네. 특히 송두율은 그 저작이나 논문 어디를 봐도 김일성 부자와 북한의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다. 네. 사실 그 송두율에게 주체 사상을 가르쳐 준 사람은 황장엽 선생님. 황장엽은 한국에 왔고, 네, 한국에 와서 예. 김일성 부자를 그냥 누구보다도 그렇습니다. 네. 신랄하게 비판해 왔는데. 네. 네. 그런 와중에 주체 사상을 민족의 사상이자 통일의 사상, 네. 각종 모순을 극복하는 사상이라고 네. 이렇게 그 떠받드는 사람을 우리 학계에서는 뭐 세계적인 석학인이 경계인이라고 이랬으니 말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네. 이 사람은 뭐라고까지 주체 사상을 미화했냐면은, 근대가 모든 것을 하나로 규격화하는 것이라면 주체 철학은 거기에 저항하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탈근대적 철학 체계다. 야, 그러니까 그 붙이기 나름이에요. 네, 예, 붙이기 뭐 나름이에요. 갖다가 정말. 다 갖다 붙인 거 네, 아니야? 그냥 그럴 듯한 네. 말은 있는 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저런 말은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 유신에도 똑같이 그럼요. 쓸 수 있는 네. 말이죠. 우리 예. 한국식 민주주의라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말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럼 박정희 같은 사람은 네. 이 세계 보편적인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작사를 뭐, 내고, 예, 뭐 인권을 예. 유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사를 내놓고. 예. 네. 또 주체 사상이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의 동시적 해결 과제가 북한 사회주의 내재적 이념이라는 동, 뭐 하여간 뭐 좀 입에 담을 수 있는 칭찬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이게. 저 계급 모순이니 민족 모순이니 저란 말 참 80년대 90년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봤습니다 진짜. 예. 네. 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북한에 관련된 것이라면 네. 뭐든지 다 찬양을 해요. 네. 수백만이 굶어 죽는 원인을 제공한 게 주체농법인데 네. 그 주체농법을 또 뭐라고 찬양하냐면은 다른 나라는 탈집단화가 진행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집단적 생산과 분배 단위를 유지하며 네. 상당 수준의 농업 생산을 유지했대요. 네. 북한 농업 방식은 후진국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 협동화 전략과의 관련 속에서 흥미있게 연구되고 있대요. 아, 흥미있게 수백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뭐 주체 농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예. 결국 중요한 건 비료인데 예. 질소 비료가 부족해 가지고 저 생산이 안 되는 건데 네. 그걸 모르거든요. 김일성 김정일이.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주체 농법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최우선적으로 비료가 생산돼야 되는데 비료 공장을 안 지었잖아요. 제대로. 또 북한의 이 자립 경제 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폐쇄 고립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네. 뭐라고까지 또 미화 차장했냐면은 자급자족적 경제 운영이 북한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의 주체적인 길이래요. 네. 아, 이쯤 되면 이건 좀 뭐 지금 뭐 북한에서 비료 생산이 안 되니까 그 사람 인분 걸음 가지고 뭐 두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다 뭐 그거다 하는데 예. 그런 그 걸음은 아무리 해봤자 질소 비료 필요량의 뭐 10분의 1도 채 못 채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생산력을 높이려면 질소 비료를 얼마나 많이 부어 넣느냐. 예. 그게 생산력 높이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예. 질소 비료가 핵심이다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중국도 결국 80년대 이후에 농업 생산력이 급증했거든요. 예. 그게 핵심이 70년대에 질소 비료가 핵심이라는 걸 깨닫고 제일 처음 등소평에 한 게 질소 비료 공장 건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아직도 지금 질소 비료 공장을 제대로 건설을 못 해가지고 예. 저 모양 저 꼴, 그 북한 땅에서 충분히 북한 주민 2,500만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늘 부족하잖아요. 생산량이.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요. 네. 일본이 네. 흥남에다가 세계 최고 규모의 최첨단 질소비료 공장을 만들어줬죠. 만들어줬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 질소비료의 중요성뿐만이 아니라 네. 질소비료 공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이런 그 기술도 다 가르쳐 줬거든요. 네. 그랬으면 이거를 더 발전시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세계적인 공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이 당시에는 아마 만들던 당시에는 세계에서 최대 예. 생산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비료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그 외에 추가로 이제 계속 비료 공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 그걸 제대로 못 만들어서 지금은 뭐 비료 우리한테 맨날 손 벌리는 게 비료 달라 달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비료 예. 달라. 그러니까 송도율은 자신의 입장으로 보면 네. 이 사람은 학자가 아니라 네. 황정엽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주체사상 선전원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가 그 북한으로부터 주체사상을 배웠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아요. 네. 홍보 관계자한테 배운 거. 예. 네. 뭐 이상갑이라는 주체철학 연구소장, 철학 연구소장과 가까운 관계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라 네. 철학자의 이름을 빈 독재자에게 고용돼 가지고 그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실제로 공작금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무슨 뭐 장학금으로 받았는지 무슨 예. 뭐 헌금으로 받았든지 무슨 명목으로 받았든지 간에 하여간 북한 정권으로부터 돈을 받고 예. 그리고 홍보를 해주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 일종의 홍보원인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그 조사 보고서에 하면은 이 네. 사람 돈 받고 주체사상 선전을 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음. 예. 이제 그 가장 심각한 게 이제 내재적 접근법 다시 얘기하면은 북한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보자는 예. 거니까 그럼 비판하면 안 되는 예, 거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음. 독특한 주체주의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과 잣대로 북한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내재적 접근법인데 아니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1세기에 사회주의의 그 지상천국을 선포한 나라에서 3대째 세습을 한다. 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해외 사람들이나 내부 사람들에게 이걸 숨기느냐 좀 뭐 없을까 하고 끝없이 고민을 고민하던 하고 있었죠. 차에 네. 송도율이가 수령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음. 그랬더니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네, 신이 난 거죠. 예. umberto님, 예. 임대원님 감사합니다. 아주 네. 김일성의 극찬을 받았다 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재적 접근법의 오리지널리티는 베를린 자유대학의 페터 크리스티안 루츠라는 교수입니다. 네. 이 루츠 교수가 그 만든 그 동독을 내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가져다가 네. 송두리가 이제 북한을 내재적으로 보자라는 네. 방법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요 사람이 그 루츠 교수인데 루츠 교수가 이제
그 주장이 뭐냐면 동독을 내재적인 시각으로 보려면 네. 동독 사회에 대한 진지하고도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가혹할 정도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저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말만 저렇게 하면 뭐 굉장히 객관적으로 내재적으로 보는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거 말만 저렇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예. 동독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동독이 주는 통계를 보고 가지고 예. 동독을 바라보면 동독은 뭐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게 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북한 측자는 전부 노동당이 통제하는 뭐 선전기관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산주의 통계를 하도 믿을 수가 공산주의 없는 거예요. 통계는 소련 통계고 중국 통계고 믿을 수가 없는데 네. 더더군다나 북한 통계는 예. 그냥 만드는 거잖아요. 완전히 네.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북한을 보면 네. 북한이 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이 얼마나 뭐 매년 성장하고 매년 잘 나가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령의 영도하에. 예. 그래서 네. 제한된 자료, 네. 그다음에 북한의 시각에 편향된 그 자료를 가지고 북한을 보니까 북한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그 아주 논리적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국정원 발표에 하면 송도율은 1973년 9월에 제독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이 돼가지고 네. 모스크바를 거쳐서 입국을 해서 북한 초대소에서 2주간 수용돼서 주태사상을 학습하고 공작원 교육을 받았어요. 네. 다시 말해서 그래서 간첩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작원 교육을 따로 받았네요. 간첩 그렇습니다. 교육을. 예. 그리고 노동당에 입당을 한 겁니다. 네. 보통 노동당원이 아니고요. 네. 노동당에서 장례위원회 22번째니까 얼마나 그 고도의 그 고위층입니까, 이게. 네. 이런 사람이 내재적 접근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네. 이거는 학문이 아닌 거죠, 이게. 그냥 선전선동인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저 73년에 입당을 해가지고 94년까지 예. 그 수십 차례 드나들었단 말이에요. 수십 뭐 18차례인가 예. 뭐 드나들면서 20년 동안 착실하게 예. 노동당 서열이 높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22위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송도율이 네. 계속 북한을 내재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한국 사회에다가 막 곳곳에다가 퍼뜨리니까 네. 여기에 또 이 소위 말하는 내재적 접근법을 추종하는 세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동국대 그 교수였던 강정구, 네.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종석, 네. 같이 통일부 장관을 하고 했던 경기도 교육감까지 했죠. 이재정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자, 특히 그 이석기가 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네. 북한의 3대 세습을 어떻게 보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석기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론에 공감한다. 네.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예. 북한 3대 세습을 찬양하겠다. 찬양하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자,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 독재는 세계 보편적 시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네. 북한은 왜 고유의 잣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박정희 전두환 예. 대통령의 군부 독재라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군인 통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군복 벗고 민간인이 됐죠. 군복 벗고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 된 다음에 예. 예. 그러고 나서 군인들을 그렇게 중용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예. 어. 그런데 군사 독재래요. 근데 군사 독재라고 하면서 예. 저 북한은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로 그냥 세습하면서 백두혈통이니까. 예. 그리고 그 백두혈통에다가 예. 또 만경대 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만경대 독재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 세습 독재를. 그렇죠. 만경대 독재. 예. 그건 아니 거기 만경대 학원 출신들이 예. 그 완전히 태자당 비슷하게 그렇죠. 예, 그냥 혁명 주체 세력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일 최고위층을 차지하면서 진정한 독재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예. 주민들이 무슨 투표에 의해서 그 위치에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전혀. 그리고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 자체라는 게 예. 굉장히 귀족적이고, 예. 예, 평양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신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그 송두율의 이
그 내재적 북한 접근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송두리가 남한에다가 지금 공작을 한 네. 이 공작의 이 성공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석기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이거 이제 좀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이 네.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을 한 사람들을 연이어 통일부 장관으로 픽업한 게 누구냐면은 노무현 아닙니까? 노무현입니다. 네. 그 시절에 이 이종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이종석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기 위해서 나는 송두율의 내재적 북한 접근법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있는 그대로의 학자 시절에는 이종석이 학자 시절에는 저걸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내재적 접근법이 예. 송두율이 아니라 이종석이 만든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도. 그렇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송두율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네. 송두율의 그 남한 공작이었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런데 이 이종석이 하고 있는 이 주장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본 게 아니라 네. 북한의 당 기관이 음. 북한을 요렇게 보라고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자료를 통해서 북한을 봤으니까 네. 북한의 노동당의 시각으로 북한을 본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이라고 계속 우겨대는 겁니다. 이게. 네. 이 사람은 1995년부터 그러니까 1995년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네. 그 다음에 2003년까지 약 8년간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의 정책자문위원을 했어요. 네. 자, 이런 사람이 정책자문을 한 통일부는 뭐가 됐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북한이 하자는 대로 놀아라 통일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김대중이가 당선되자마자 김대중의 핵벽 정책을 막 강력하게 지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음. 평양에 이제 그 특별 수행원으로 방문을 하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으로 있다가 2006년 2월에 통일부 장관이 임명이 돼요. 네. 그런데 임명된 다음에 뭐 북한의 핵을 뭐 북한의 핵의 문제는 뭐 미국이 그 네. 잘못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제 북한이 북한이 핵실험을 아주 핵실험하는 세게 해버리는 바람에. 네. 이제 모가지가 날라갔죠. 네. 자, 이런 사람. 참예님 이분이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 그러면은 어떤 논리로 북한을 옹호 찬양해냈느냐?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 해결은 미사일 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북한의 경제적 보상 외에 대안이 없대요. 북한도 쪽팔려서 못하는 얘기를 대신해 주는 거죠. 대신해 줄 거죠. 대신해 주는 거죠. 돈 네. 내놔. 돈 내놔라고 북한이 그러면 나 미사일 네. 포기할지 아니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돈 내놔. 돈을 내놔야 내가 미사일 얘기 나도 꺼내볼 수 있어. 지금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건데 예. 우리는 그냥 그런 말은 포기라는 말은 한 적도 없지만 예. 포기하려면 돈 줘야 된다. 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네.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신 얘기해 주는 네. 거죠, 사실은. 네.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네. 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김정일이가 답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답방을 그 하려면은 그 당시에 이 그 우리 측에서 네. 보수 우파 사람들이 네. 뭐 칼기 858기 그 뭐 폭파 김일성, 김정일이 저질렀던 이런 거, 예. 수많은 죄책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적어도 사과를 해라.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제 네. 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이걸 그 하기 위해서는 사과 요구론의 제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 저지른 네. 뭐 우리 한국인 납치 문제라든지 뭐 비행기 수많은 문제가 폭파라든지 있죠. 뭐 네. 이런 거를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송두율이가 한국에다가 공작을 해서 성과를 거둔 아주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네. 어스피셔스님, 박미르님, 어스피셔스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종성이가 북한 네. 핵실험 때문에 이제 잘렸어요. 네. 그 다음으로 또 등장한 게 이재정이. 이재정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이종석에 이어서 이재정 같은 이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법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속속 그
저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는 모습을 보고 네. 뭐 우파 인터넷 매체들이 야 통일부 장관은 전부 김정일이가 임명하는 거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이 이재정은 아주 망언 퍼레이드를 벌였어요. 네. 이 사람은 뭐 이제 이종석은 전리가랍니다. 이 통일부 장관 재임 시절에 북한의 빈곤 문제가 핵실험의 원인이래요. 네. 북한을 고립을 시켜서 네. 얘네들이 그 고립을 해가지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핵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자해공갈단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북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제사회와 한국이 도와줘야 미친 듯이 된다. 퍼주기를 해줘야 돼.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그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그래서 막 이제 막그 언론들이 막 기습 발사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저쪽 나름대로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래요. 네. 때문에 이를 기습 발사라 부르는 것은 지나친 평가래. 야, 이쯤 되면 이거 뭐예요, 이거? 북한보다 북한을 더 옹호하는 거죠. 예. 오히려 국가 기념일에 했던 했던? 관행적인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고 가는 것도 필요한 건처이라고 생각한다. 네. 환상적입니다. 환상적.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아니, 어떻게 정말 낚아죽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 있을까요? 네. 아니 근데 저 사람이 나중에 또 경기도 교육감까지 된다. 교육감까지 했잖아요. 네. 나름 성공회대 신부면서 교수를 해가지고 예. 그런 뭐 또 타이틀을 가지고 교육감도 하고. 자, 이재정은 또 2002년에 그 제2차 연평해전 때 네. 우리 국군 6명이 그 전사했지 않습니까? 네. 이 서해 교전에 대해서 그 방법론을 반성해야 된대요. 아니 그러면은 북한이 무력으로 도발하는데 네. 그걸 목숨 걸고 우리가 막아냈는데 그때 6명이나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 DJ가 줬던 이 교전 수칙. 교전 수칙이 예. 먼저 선공하면 안 되고, 안 되고. 밀어내기를 해라. 예. 아니 배를 배로 밀어내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밀어내기 위해서 네, 접근했는데 가까이 가서 밀어내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바람에 포를 예. 쏴대는 바람에 먼저 성공을 당해가지고 저렇게 많이 당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무력 도발에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것의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런 게 통일부 장관이래요. 네. 또 2007년 8월 10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의 영토 개념을 부정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막 난리가 난 났죠. 거예요. 난리가 이게. 났습니다. 네. 그리고 2006년 11월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의 남침 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6.25가 북한이 남침한 거예요? 뭐 당신 생각은 뭐요? 라고 물으니까 6.25가 김일성의 남침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대. 부적절하다는 건 뭐예요? 남침이 아니라는 남침이 거죠. 아니라는 거.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임명해 준 게 북한이라는 걸 거죠. 네. 아는 건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보훈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네. 그리고 이 사람 또 그 통일부 장관 시절에 북한에 가가지고 네. 김정은하고 또그 와인으로 또 러브샷도 하고 뭐. 김정은일이 제일 좋아했던 게 샤또 라뚜르죠. 샤또 라뚜르 1982년산을 아, 네, 그 굉장히 이제 그 저 빈티지 중에 유명한 해거든요. 야, 근데 그걸 뭐 82년. 2만 병 가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야, 2만 병을 수입해서. 예. 그거 네. 다그 어마어마한. 개성공단, 네. 금강산관광 현찰 우리가 준 거 가지고 준 거 사온 가지고 거겠죠? 예. 예. 지금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저 때도 저 DJ랑 저거 할 때도 예. 샤또 라뚜르 1982년산을 땄다. 그렇게. 예. 감당 얼마쯤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이제 2002년이니까 예. 2000년이니까 예. 82년산이 18년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샤또 라뚜르는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와. 지금 우리가 18년 전 거 빈티지 좋은 걸 살려면 근데 지금 샤또 라뚜르 1982년산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40년이 넘었으니까. 예. 한 병에. 한 병에. 예. 그럼 뭐 이거 또 곰발바닥도 얻어먹었을 거 아니야 안주로. 뭐 아니 뭐 음식 그때 나왔던 거 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예. 자, 지금 오히려 김정은은 김정일 수준으로 이렇게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안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예. 그때보다 좀 쪼그라든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어요. 예. 우리 그 국정원의 이 대북팀이 그 워치한 바에 의하면은 네. 김정일이 때까지만 해도 그 북한의 핵심 간부층이 한테 막 벤츠도 예. 주고 뭐 예. 시계도 주고 롤렉스도 주고 네.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기만 예. 타지 뭐 몇 예. 명밖에 안 주잖아요 벤츠를. 약 예. 400개 이 보직에 임용이 되면은 네. 제일 먼저 이제 평양 그 제일 중심 구역에 아파트 40평짜리를 주고 네. 그리고 벤츠 2대 네. 매년 뭐 헤네시 엑소 꼬냑 몇 병 시계 시계 뭐, 뭐 철갑상활 뭐 네. 이런 걸 주는데 음. 지금은 이제 그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벤츠를 자기가 타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예. 그 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 계층들이 자기 네. 말을 안 들으니까 음. 말 안 들으면 막 고사포로 쏴 죽이고 예.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이게. 뭐 회의하는데 존다고 해서 쏴 죽이고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적당히 당근과 채찍을 써야 되는데 예. 지금 김정은은 보면 당근은 별로 못 주면서 예. 채찍이 아니라 고사포를 쏴야 되니까. 네. 자, 그다음에 또 이 충실한 제자가 누구냐면은 이 강정구입니다. 아, 강정구는 예. 제가 세상에 나오게 된 제가 그 저 강정구 교수를 구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검찰하고 예, 예. 천정배 장관하고 예, 예. 붙었을 때 그때 이제 KBS 심야 토론에 나가가지고 강정구는 골 때리는 사람이다. 예, 예. 아니 메가더 장군 그때 뭐 저 동상 철거해야 된다 그러고 예. 뭐 그러니까 저 네네. 사람도 내재적접근법으로 유명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자기 와이프는 삼성병원 의사고 네. 아들 큰 아들은 그 미국 미국 로펌이고 예. 둘째 아들은 카투샤고 맞습니다. 예. 미국의 좋은 점은 다 빨대 꽂아서 빨아먹으면서 예. 본인은 미국 가지고 반미에다가 아주 뭐 메가더 장군 동상철거 위원회 공동 대표인지 뭔지 뭐 그런 걸 했어요. 예. 네. 이 사람이 그 내재수 접근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북한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적과 이념에 입각하여 북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내재적 접근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송도율이의 그 이 내재적 접근법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내재적 접근법이란 뭐냐? 통일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사이에 끝났을 것이다. 뭐 그렇죠. 이런 네. 식이에요. 네. 네. 아주 대표적인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메가더가 원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메가더 때문에 통일이 안 됐기 예. 때문에 메가더가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한국의 은인이 아니라 전쟁 광이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동상을 뭐 파버려라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한미 동맹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고 예속적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 또 북한 가가지고는 만경대 그 김일성 생가가 만경대인데 네. 거기 가서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협 이룩하자 네. 이렇게 써가지고 또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 또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그 수사했던 네. 그 분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진짜 이 사람은 그 비겁한 사람이래요. 네. 정말 어목한 시절에는 미국 뻥끗 안 했대요. 네. 미국 유학 가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완전히 좌회전돼가지고 막 네. 이런 얘기하면은 대통령도 막 그 구속하면 안 된다고 막 실드 쳐주고 그러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파는 거죠. 왜냐면 그 전에는 저 사람 이름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아니, 동국대 교수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 80년대에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예.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 유명해졌어. 지금 또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또 뭐 이제 이럴 거 다 이렇나 보죠. 뭐. 그때 웃겼던 거는 그래서 그때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전화가 와가지고 예. 사과하라고. 어. 강정구는 가만히 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이 와이프는 또 와이프대로 의사잖아요. 예. 의사고 삼성병원 의사니까 의사 중에서도 삼성병원 의사는 정말 그 제일 월급 많이 받고 그런 의사인데 그러니까
이 사회에 한국 사회에 최 좋은 거는 다 하면서 기가 막히네. 다 빼먹으면서 그거 정말 기회주의자죠. 예. 사실은 저런 사람들은 진짜 만일에 북한 뭐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제거될 대상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내재적 접근법을 처음 만든 네. 그 루츠 교수가 네. 통일이 된 다음에 슈타지 문서가 공개가 됐어요. 네. 저 슈타지 문서 때문에 예. 진짜 뭐. 그 네. 공개된 문서에 의해서 네. 루츠 교수가 동독 정보기관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 유럽에서는 내재적 접근법이 완전히 그 폐기. 폐기됐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송두를 통해 가지고 음. 이렇게 이재정 뭐 강정구 근데 우리도 만일에 이제 저런 식으로 슈타지 문서처럼 예. 북한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대남 간첩들. 있죠. 예, 남파한 간첩들, 예. 자생적 간첩들, 예. 남파한 간첩이 포섭한 간첩들, 예. 이제 간첩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예. 그 명단들 쫙 공개되면 가관일 겁니다. 가관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은 다 간첩일 것 같아요. 강정군이, 이석기니, 이재정이니, 이종석이니 이거 대표적인 자 이거 누가 봐도 저 간첩 아니면 저럴 리가 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예. 그래서 독일 지성계에서는 루츠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이 네. 이 동독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념 전쟁 도구였다는 사실에 아주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그걸 아주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형을 그대로 베껴온 네. 내재적 북한 바라보기는 송두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이처럼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네. 아직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뭐 네.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뭐 이 리영희 교수를 비롯해서 뭐 소설가 황석영을 비롯해서 뭐 황석영 조정래. 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두 네. 명이. 근데 저 스타지라는 게 예. 동독의 무슨 그 대서독 침투 기관 이름입니까? 뭐 그러니까 스타지가 뭐예요? 말하자면 네. 이제 그 미국의 CIA 네. 처럼 뭐 영국의 MI6처럼 네. 동독의 이 첩보기관 이름이에요. 동독 첩보기관. 예. 그러니까 동독 첩보기관의 문서니까 뭐 정확한 거죠. 정확한 거죠. 네,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 슈타지 문서의 비밀이라는 그 책이 나왔을 때 저도 그거 보고 네. 이 그 슈타지 문서가 전량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중에 네. 중요한 것들만 이제 발췌를 한 건데 근데 일단 뭐 한 3만 명 됐다고 그러던가요? 예. 네, 서독에 있었던 동독 간첩이 서독에서 뭐 활동하던. 민주화를 외치면서 사회 운동을 하는 목사,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들 중에 네. 동독 슈타지와 연계가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광범위하고 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 근데 저기 보면 네. 총리 보좌관, 여당 원내 총무, 예. 통일부 장관, 예. 독일도 이제 서독도 통일부 장관 같은 게 있었던 거니까 그것 쫓아서 우리가 통일부 만든 건데 서독에서 이제 내독성이라고 그래요. 네. 내독성. 그 장관이 예. 간첩이었다니까 똑같은 거죠, 뭐. 똑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그 탈북자들 얘기하면은 그 중요 문서고가 네. 강계에 있대요. 네. 왜냐면 이제 이 북한의 그 주요 시설들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 지하에, 국경 지하에, 지역의 네. 지하에다가 만들었거든요. 자강도에 많다는 거죠. 예. 네. 왜 그러냐면은 네. 미국이 그 6.25 때 아주 뼈아픈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3파선을 넘어가면은 중공이 뭐 감히 뭐 되겠느냐. 네. 뭐 이런 거 중공을 무시하고 이제 밀고 올라갔는데 아유 뭐 3파선을 밀고 올라갔더니 뭐 몇백만을 보내가지고 쌍코피 터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한국전에서 아주 처절하게 이 경험을 해가지고 네. 베트남전을 펼칠 때는 그 당시 베트남의 그 군사분계선이 17도선인데 미 지상군은 단 한 명도 17도선을 안 넘어갔습니다. 네. 단
비행기들은 폭격을 했어요. 네. 북폭이라고 했지만 네. 지상군은 단 한 명도 안 넘어갔습니다. 그게 네. 이제 한국전에서 얻은 교훈이에요. 또 거기도 똑같죠. 거기도 이제 그렇게 넘어오면 예. 중국군이 또 내려올까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중요한 시설들은 다 휴전선 중국- 근처가 그러니까 383 근처가 아니라 중국 북쪽 근처에다가. 근처에 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강계에 있는 그 문서구가 열리는 순간 네. 이 뭐 슈타지 문서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아마 음. 뭔가 이제 터져 나올 거다. 뭐 보통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혁명 열사릉 지하에 가면 명단 또 쫙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그건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거고 이 강계에 있는 문서는 예. 정말 진짜 진짜 한 명 한 명 전부 다 돈을 누구에게 네. 얼마를 줬고 얼마를 줬고 이런- 그 모든 기록 누구한테 뭘 지령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이런 송두율의 이 내재적 접근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네. 이런 것들을 낱낱이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놨다가 음. 통일된 그날 음. 어쨌든 그 문서는 공개가 될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이건 뭐 분명히 이거는 신종 사기 수법이에요. 이건. 네. 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우리가 말과 네. 글과 행동을 잘 기록을 해놔야 잘 기록해놔야죠. 이게 네.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저 사람들이 했던 그 발언들 예, 그리고 행태들 예, 그때 북한이 어떤 걸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했다 뭐 이런 것들이 예,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예. 나중에 가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간첩이구나 네.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을 미친 듯이 막 그 비난하고 비판하는 네. 사람, 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안 하고 안 뭐, 하고 그리고 그냥 반일. 예, 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 이 송두리의 이 내재적 접근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네. 아주 정말 그 이성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뉴라이트 예, 뭐 나고- 식별법이라고 예. 해가지고 하는 거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 그 송두율식 예. 간첩 그 판별법. 네. 제가 요즘에 그 이 송두율이라는 사람이 지금 근황이 어떤가 하고 네. 인터넷에 들어가서 쫙 그 검색을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저는 그 이메일로 온 거에 따르면 송두율이 포르투갈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변호사한테 그 말씀 네. 듣고 그 자료를 쭉 그 송두율이 쓴 글이 네. 이 경향신문에 요즘에 실립니다. 네. 거기 보니까 포르투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거기 있긴 있나 보네요 진짜. 아 요즘도 경향신문에 글을 써요 송두율이? 그러면 지독하네. 그러니까 네. 그 메일 보내주신 분이 네. 포르투갈에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높다. 왜냐하면 네. 포르투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뭐 민스터 대학교 교수는 이게 근데 지금 그- 나이가 많으니까 네, 이미 이제- 진작에 그만뒀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그만두고 나서 포르투갈에 가가지고 네. 이제 휴양 생활을 하면서 예. 글을 또 저렇게 쓰고 있구나. 글을 쓰는데 예. 옛날 같이 이렇게 네. 막 아주 막 극단적으로 날이 선 이런 내용보다는 네. 이 사람 무슨 뭐 문명 비평가인가 뭐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 희한한 주장들을 해요. 네. 또 그런 걸 또 경향신문이 또 받아서 또 실어줘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이 양반은 무슨 따뜻한 남쪽 나라가 그리운가. 인제는 북한에서 공작금을 안 받나? 또 이게 약발 떨어진 거 아닌가? 약발이 떨어졌나. 네. 김정은이도 이제 그 캐시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뭐 돈이 들어가야 글이 나올 텐데 예. 돈이 안 들어오니까 뭐야 이거 왜 안 들어와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냥 잡문이나 쓰는 거죠 대충 그냥. 그런데 이 포르투갈 얘기가 상당 비중을 차지해서 네. 변호사님에게 그 이메일 보내신 분이 그러네요. 말씀- 포르투갈과 한국. 네. 여러 개입니다. 지금 포르투갈 네. 얘기가. 근데 경향신문 이런 데다가 계속 글을 쓰는데 보니까 이 포르투갈 얘기가 왜 나오지? 네. 그랬는데 변호사님이 그 이메일 보내주셔서 야, 네. 이 친구가 이게 뭐
유추해 보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따뜻한 남쪽 나라가 그리워서 갔거나 아니면은 진짜 돈이 궁해서 독일보다는 아무래도 포르투갈이 제일 그 유럽에서 예. 물가 싸기로 유명하거든요. 예, 다녀보면 예. 스페인도 싼데 아, 스페인보다 포르투갈이 더 싸더라고요. 더 싸. 예. 리스본 근처 뭐 이런 데 가보면 예. 물가 싸고 사람들 뭐 생각보다 되게 친절하고 포르투갈이 굉장히 사회주의에 가까운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뭐 이렇게 뭐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별 크게 문제가 없고. 아, 네. 저는 포르투갈을 안 가봤는데요. 네. 그 자료에는 저 포르투갈도 그 이 송두리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네. 군사 독재가 1974년까지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러다 74년에 이제 또 다른 그 군인들이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네.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 이 앞에 있는 군사 독재 신문이 난 시민들이 네. 새로운 혁명군에게 아 너희들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 뭐 탱크 포신에다가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네. 총구에다가도 꽃을 꽂아주고 그래가지고 아 저기 내가 사는 포르투갈에서는이라고 돼 있네요. 아 예, 포르투갈 사네. 예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이름이 붙어가지고 네. 카네이션 혁명에 성공을 해서 군사 그 저 독재자를 내쫓고 네. 민주화가 돼요. 네. 근데 그런 거 가서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민주화가 됐는데 포르투갈은 그래도 가장 그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예. 제일 좌파적인 정권이 아. 득세하고 있는 걸로 거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아, 정권이 득세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네. 근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너무 낡고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그걸 이제 새로 리모델링 할 정도의 돈도 없고 예. 제일 못 살잖아요. 서유럽에서. 요즘에 뭐 마트에 가보면 포르투갈 와인들 좀 네. 수입됐던데. 서유럽에서 제일 가난하죠. 서유럽에서 제일 가난합니다. 예. 그래서 오죽하면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 네니들 뭐 이런 포르투갈 출신. 그러니까 필리핀이 왜 그 예. 아시아의 식모다 그러는 것처럼 포르투갈은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데 네니들이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가사 도우미로 많이 가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예. 1년 전에 이주했다. 아, 2019년에 갔구나. 포르투갈로. 네. 좀 뭐 그러면은 뭐 이 사회주의가 그리워서 갔거나 네. 아니면 뭐 돈이 떨어져서 독일에서 뭐 더 이상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용도 폐기를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글쎄 김정은도 이제 상대 세습에 뭐 배째라 뭐 이러고 나오는데 뭐 네. 굳이 뭐 송두율까지 예, 뭘 예. 챙길 이유도 없고 예. 송두율 돈 보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예. 아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좀 이게 아무래도 칼날이 묻어진 거 아닌가 돈이 떨어져서 이제 제정신 차린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이 참 송두리라는 사람이 이런 그 세상을 살아오면서 네. 이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송두를 뭐 무슨 뭐 세계적인 철학자니 뭐니 하면서 뭐 미와 찬양을 하는 인간들이 지금 적지 않게 남아 있으니 말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근데 이런 뭐 여론조사든 뭐든 보면 예. 지금 뭐 어찌됐거나 우리 그 국민의 한 40%는 예. 저런 그 선동이나 선전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놀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60%의 국민들이라도 중심을 똑바로 지키고 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나라 전체가 넘어갈지 모른다. 그런 위기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큐티투님 감사합니다. 네. 세 차례에 걸쳐서 송두율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좀 네. 분석을 해봤는데 참 기가 막혀요. 음. 이런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북한에다가 퍼주기를 해야 된다는 사람을 네.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통일장관이 임명했다는 거는 그거를 정책화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일이 백주에 네.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게 노무현 시대고 그게 문재인 시대였고 음. 그때 그런 사람들이 뭐 감옥 가고 그랬느냐? 아직도 버젓이 살아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네. 참 답답합니다. 예. 네. 오늘 교수냐 간첩이냐 네. 그 경계에 있었던 송두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예. 알아봤고요. 예. 네. 또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적 인물들에 대해서 예. 좀 제대로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아주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네. 문익환 목사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문익환. 문익환이 네, 문익환 목사는 사실 그 아들 때문에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문성근 때문에. 네, 다음 K&L 역사축에서는 문익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네. 재밌는 분입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죠. 네, 예. 문익환. 그 동생도 하여간 뭐 김대중이 끌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간 네. 문익환 목사는 뭐 동생 아들까지. 온 집안이 네, 온 다 집안이. 그랬는데 네, 뭐 아주 정말 재미있는 거는 네, 그래도 막판에는 아 내가 지금 북한에 놀아나고 있구나. 내가 더 이상 북한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 정도는 했었던 거. 분인 아,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네, 오늘 K&L 역사 추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